지금부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여태까지 서블릿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 서블릿은 내가 구조라든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전부 다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를 이제 서블릿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런 거 구조 중에서 서블릿이 URL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이제 웹 MVC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서버로 갔다 보니까 이제 객체를 생성을 미리 해놨어야 되고, 그걸 조립을 잘 해야 돼요. 조립을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매핑, URL과 매핑을 잘 해서 이제 그런 구조에 맞도록 잘 동작이 되도록 만든 게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라서, 개발자가 구조를 만들진 않아요. 개발자 구조를 만들진 않고 구조에 맞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설정들을 하는 거죠. 설정을 해놓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는 틀이다 이런 얘기죠. 프레임이란 뜻이 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공식 사이트는 지금 다운로드는 다 받아져 있는데, 원래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의 공식 사이트는 spring.io 입니다. IO, input, output, IO 이렇게 해서 돼 있으시고요. 이 스프링은 여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한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다운받아서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교재들이나 책들도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이렇게 교재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부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부트고요. 시중에 보시면 스프링 부트 교재도 나와 있어요. 책도 나와 있는데 좀 두껍고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북이다,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 이쪽에 그 이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여기 스프링 툴 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발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스프링 툴 4는 스프링 툴스 4 이게 STS 이렇게 되는데요. 툴 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스프링 여기 보면 스프링 툴 슈트다. 그래서 S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있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포 이클립스, 이클립스를 위해서 하는 이클립스 인터페이스하고 똑같이 생긴 이런 걸 제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클립스를 가져다가 스프링 환경을 얹은 거예요. 아시겠죠? 얹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클립스를 여태까지 이클립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C나 이런 걸 개발하시던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C나 자바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STS 중에서 이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위한 그러니까 스프링 툴이다,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다른 것도 있어요. 테이아도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개발하는 습성이나 이런 거 술에 맞춰서 그래도 이제 환경이 너무 다르면 좀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하세요.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그 C나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쓰면 되고, 이클립스 위에 이제 여기다 써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는 이제 그 윈도우즈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압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스프링 툴 슈트 크롬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jar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받은 경우에는 zip 파일이 다운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받았더니 zip 파일로 다운이 되고, 지금 크롬으로 받았더니 자르 파일이 되는데, 어차피 둘 다 압축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 파일에 해당되는 거, 자루도 압축 파일, zip도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풀어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요. 저희는 뭐 util에 해당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보이시죠? 얘를 풀 건데, 얘를 풀기 위해서 쓰는 것을 써야 되는데, 얘네는 압축을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zip을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컨텍스트.zip이라는 게 또 한 개 있어요. 파일이 또 한 개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컨텍스트.zip이라는 게 한 개 있다. 되시겠죠? 이때는 RZIP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컨텍스트.zip 파일을 풀 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스프링 툴슈트에서 이제 컨텍스트.zip 압축 풀기를 할 때는 7zip이나 반디집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폴더 이름이나 이런 게 너무 길어요. 파일 이름도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치를 그 RZIP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치를 넘어가요. 그래서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풀리지 않아서 이제 다른 zip 파일을, zip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7zip이나 반디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나 파일이 길어서 허용 범위를 넘어가는 파일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설정한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전부 다 써서 사용을 해 보시려면 이거는 이제 7zip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쓰셔야 된다. 자, 한번 해 보시면, 저희가 여기 컨텍스트.zip 파일 이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7zip을 깔았습니다. 7zip은 그냥 7zip.com 이렇게 해서 저희가 7zip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7zip 뭐 .com 7zip.com 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이게 맞을지, 이거 아니네요. 예, 아니에요. 7zip을 그냥 구글링에 찾겠습니다. 이제 7zip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7zip에 7-zip이네요. 7-zip org네요. org. 예, 닷컴이 아니라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이제 7zip에 해당되는 그 64비트용 1.4메가밖에 안 됩니다. 털즈가 다운로드 받고 바로 설치를 하고 나시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 zip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7zip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7zip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7zip에서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압축 풀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행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실행하는 위치를 잡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실행하는 위치는 이제 exe, 뭐 저는 제 이니셜 밑에 실행합니다라는 exe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대신에 sts 뭐 이렇게 해서 그 스프링 툴슈트다 이런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풀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보통에는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 컴퓨터는 같이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제 이니셜 밑으로 제가 전부 다 풀고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STS 쓰시고, 그러면 C 드라이브 밑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점점 풀기 시작합니다. 그 푸는 속도가 꽤 그래도 좋네요. 이 정도면은 지울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축되어 있는 zip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기가 적당한 위치에다 쓰시는데 보통 C 드라이브 밑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쓰거나 제 노트북은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풀어놨어요. 이해되시겠죠? 풀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컴퓨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니셜 바로 밑으로 이제 얘를 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풀리는 동안에 보시면 이제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풀어 보시면 그 폴더 밑으로 그 실행 파일이 보이세요. 실행 파일은 그 여기 보시면 스프링 툴슈트에 해당되는 exe 파일이 한 개 보이시는데, 툴슈트.exe 파일이 실행 파일, ini 파일이 정보를 이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이제 파일에 해당이 되십니다. 여기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다 풀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지금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 풀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풀어놓은 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게 제 이니셜 바로 밑으로 EXE 밑에 STS 여기 있죠. 이 밑으로 STS 4.12.0. 릴리즈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류 없이 잘 풀렸다는 얘기예요. 풀리고 사라졌어요. 7GB 감사하게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STS 툴슈트 i9 파일에다 더블 클릭해서 이런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열리네요. 오른쪽 마우스번 눌러서 워드패드로 열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 제가 워드패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메모장으로 열어도 되는데 워드패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 워드패드에서 그 메모장에서는 엔터 같은 게 특수 기호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드패드로 보통 열어서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고 저희 여기 보시면 리퀘어드 자바 버전이 1.11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8로 1.8입니다 라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d 파일 대시 d 파일 점 엔코딩 한글 처리합니다. 이꼬르 utf-8로 좀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쓰시고 저장을 합니다. 되시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리시고 이제 툴슈트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찾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작업하는 공간을 어디서 하지? 라는 것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폴더를 한 개를 이제 공부하실 때는 폴더 한 개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 드라이브 밑에 뭐 이거 밑에 그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한 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워크스페이스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 JSP, 스프링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여기 워크스페이스까지는 이제 요거 그 폴더는 안 만들어도 돼요. 폴더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워크스페이스만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폴더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프링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워크스페이스 안에 스프링이라는 워크스페이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돼 있는 여기를 쓰지 마시고 그 작업 공간은 C 드라이브가 별로 안 좋으세요. C 드라이브는 바이러스 공격도 잘 먹을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데이터 보존하듯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디렉토리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C 드라이브밖에 없어요. 그럼 C 드라이브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되시겠죠? C 드라이브 쓰셔야 되고요. 저는 이 드라이브에 제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이라는 걸 한 개 만들고 여기다 만드세요. 만드시고 폴더 선택하시면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거 묻지 말자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스프링은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이전에 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플러그인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그인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런치 해가지고 열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이런 이제 설정한 파일 열어놓은 거, 이런 프로젝트 만든 거, 서버 설정한 거, 이게 그 점 메타 설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제 한번 더 깔아줘야 돼요. 여기 보시니까 지금 스프링 해달라는데 스프링 환경 설정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부트만 있습니다. 레가시 프로젝트를 저희가 원하는데 지금 스프링 부트가 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열려져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짜가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퍼스펙티브 환경 설정을 보시면 스프링이 없죠? 지금 지워지면서 같이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i9 파일을 써주시면 그 한글이 일단은 처리가 됐다. 그리고 자바 버전은 1.11 버전이 아니라 1.8 버전. 그 1.8이 자바가 이제 1.8까지는 1.2, 1.3, 1.4, 1.5, 1.8 이렇게 늘어나다가 그게 자바 8입니다. 그 다음에 9부터 자바 9,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에 해당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자바 버전을 1.8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 파일 대시 D 파일 점 엔코딩은 UTF-8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글은 UTF-8로 하라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되시겠죠? 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이제 그 환경 설정까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리퀴어드 자바 버전은 이렇게 최소 11로 되어 있는 걸 1.8로 바꾼 거죠.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스프링을 이제 선택을 하시라.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스프링을 실행하시면서 스프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S4는 스프링 부트가 기본이에요. 저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 스프링 IO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오버뷰에서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 스프링 부트가 있는데 요 모양이에요. 지금 스프링 부트가 기본이란 얘기죠. 저희가 지금 실험해보고 이제 테스팅해보고 할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거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그 STS 중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면 레가시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그냥 스프링 스타트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보이시지 레가시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해야 될 거는 헬프 갑니다. 가시면 마켓 프라이스에 가시는 거죠. 마켓 프라이스 이쪽에 헬프에 가셔가지고 이클립스 마켓 프라이스에 들어간다. 마켓 프라이스에 가세요. 그래서 그 헬프의 마켓 프라이스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스프링이라고 치는 거죠. 스프링이라고 치세요. 치셔가지고 엔터해서 검색을 합니다. 아시겠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STS의 STS 4점 여기 릴리즈 안에다가 애드온 더워서 덮여쓰기를 한다. 더 위에다 얹어 놓는다. 이해되시겠죠? 추가시킨다. 스프링 툴 3를 추가시킨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텔 누르셔가지고 이제 설치를 요 전부 다 선택하시고 컨펌 이렇게 하시고 라이센스 억셉트 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쭉 이렇게 찾고 있어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 다운로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건 다운로드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컨펌을 하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스프링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인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억셉트해서 피니시 누를게요. 그래서 STS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게 설정이 바뀌면요 계속 프로그레스 바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걸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프로그레스 탭이 열리죠. 프로그레스 탭이 열리는데 여기 뭐 보시면 다운로드 패칭 이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다운로드도 하고 패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얹어 놓는 것을 설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설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에서 필요한 이게 끼워 맞추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했는데 지금 한 거는 스프링 중에서 스프링 3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스프링의 기본 버전이 낮아요. 그리고 레가시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TS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프링 버전 중에서 스프링 버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조금 이제 그 큰 버전들 여기 부트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설치가 다 끝나면 리스타트 하자. 지금 이제 리스타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now에서 리스타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리스타트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거는 여기 레가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 스프링 툴 3를 하셔야 되고 이러면 이제 그 스프링 버전이 3.xx 버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오픈 퍼스티브에서 스프링이라는 개발 환경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 스프링이 나중에 리스타트를 하고 나면 이제 스프링이라는 개발 환경 퍼스펙티브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스프링 STS가 지금 다시 리스타트 됐고 필요한 것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업데이트를 해서 전부 다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시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저희가 이제 그 웹에 대한 개발이나 로머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헬프의 이클립스 마켓 프라이스에 갑니다. 이 스프링 개발은 이제 웹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지금 웹 개발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여기 플러그인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쓰시면서 여기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항목이 이제 이쪽에 그 뉴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뉴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 레가시 프로젝트가 레가시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환경이 지금 자바 2 환경. 그 퍼스펙티브 오픈 퍼스펙티브에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스프링 보이네요. 이렇게 이거 예전에 있었던 건데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지네. 스프링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시잖아요. 개발한 경우는 스프링 오픈하고 자바 2는 일단 닫겠습니다. 클로즈 닫아주시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뉴의 레가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돼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할 거는 윈도우에 보시면 오픈 헬프에 보시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시고요. 그 저희가 그 또 보셔야 될 거는 웹 디벨로퍼에 대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그 색깔도 변하고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웹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웹 디벨로퍼 이렇게 디벨로퍼라고 쓰시고 그 검색을 합니다. 그 웹 디벨로퍼 뭐 버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웹 디벨로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설치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여기 XML, HTML, CSS, JSON 그다음에 여기 JSP 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요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웹 개발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설치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여줘요. 쇼 뭐를 보게 하겠다. 그런데 보면은 요 두 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무거나 이제 인스톨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적으로 이제 선택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선택을 하면 아까 전에 두 개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인스톨 모드 뒤에 이게 툴 조이선 말고 JSP 쪽을 좀 선택을 해주세요. 해주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스텔 뒤로 가서 더 추가하자 그랬더니 안 보이죠? 보여줬네요. 여기 밑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그 JSON이나 CSS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전부 다 추가시켜 주는 게 좋겠어요. 추가시켜 주시면 이제 필요 없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다 설치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몇 개만 설치하면 여기가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데 얘를 다시 체크해서 맨 위에 거를 체크를 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체크로 변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컨펌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설치를 쭉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클립스에 대한 그 스프링 3에 대한 것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웹 디벨로퍼에 대한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JSP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셔서 모두 다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서 이제 또 그 설치를 시작합니다. 프로그레스바가 막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제가 클릭해서 프로그레스바가 지나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 프로그레스바가 지나가고 있는 조그만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그맣게 보이더라도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기 별로 설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49%에서 계속 머물고 있지만 얘를 클릭해서 디테일한 걸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 개 바꾸거나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프로세스가 막 지나가니까 스프링을 개발하실 때는 기다리면 미약이라고 해서 뭐 설정할 게 되게 많아요. 설정한 거 한 개 바꾸면 얘가 계속 이렇게 막 돌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고 뭔가 설정한 게 바꿨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설정 그 적용시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레스바가 전부 다 지나가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간에 이런 프로그레스바가 다 만들고 이제 프로젝트 개발하는 중간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정하는 거를 바꿀 때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설정하는 게 완전히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그 프로그레스바가 많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설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많이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천천히 프로세스버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중간에는 그 프로젝트가 설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코딩만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보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STS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는 동안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은 자바가 필요합니다. 자바. 이렇게 자바 STS 1.8이 필요한데, 자바는 어디다 깔아놓냐? 보통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깔리는데 디폴트가, 저희는 C 드라이브 그 당시에는 용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니셜 밑에 EXE 밑에 자바라고 주고, 자바 JDK 1.8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설정을 잘 하시면 되는데,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동영상을 좀 참조하세요. 자바의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PC의 속성에 이런 이 속성의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환경 변수의 시스템 변수에서 자바 쪽, 자바 언더바 홈, 이 자바 언더바 홈을 여기다 세팅해서 여기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원래 없었던 건데 추가한 겁니다.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역슬래시 빈까지 이렇게 추가를 시켜줬어요. 아시겠죠? 보통 맨 앞에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다가 자꾸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이러면 자꾸 앞에 추가됩니다. 내 거 먼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환경 설정하는 것들은 이제 그 앞에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클립스나 STS에서 없으면 이제 설정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발자가 설정을 직접 해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저희가 CMD 창을 열어서 CMD 창을 열어서 이제 자바가 실행된지 보려면 이렇게 버전을 보시면, 자바 띄어쓰기를 했네요. 제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자바 버전 쓰시면 지금 1.8 이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자바 C 개발자니까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버전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자바 C 버전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확인이 안 돼도 되고요. 설치만 돼 있으면 됩니다. 설치만, 아시겠죠? 설치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바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톰캣인데요. 톰캣도 아파치 톰캣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기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놓은 데가 그 인스텔러 쪽을 하지 말고 그 톰캣 9에서 이제 zip 파일을 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저는 톰캣 9, EXE 밑에 톰캣 9라고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오라클은 오라클사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그 다운받는 거를 써가지고, 저희는 오라클 11G XE 버전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설치했으면 작업관리자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아무데나 찍고 O 누르시면 여기 서비스 오라클 서비스 XE 요놈이랑 TNS 리스너 요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실행 중에 안 돼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 해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이제 톰캣 서버에 해당되는 이런 서비스를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하고요. 자, 여기 설치가 다 됐답니다. 이제 웹 디벨로퍼 설치가 다 돼서 리스타트 나우 해가지고 리스타트를 하면 HTML, CSS, JSON, JSP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그 파징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프링 툴슈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 이제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롬법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남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지나가면서 초기화시키고, 뭐 서버 세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요. 그 프로젝트에 이거 웹 디벨로퍼가 없으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렀을 때, 여기 run as에 이렇게 해서 run on 서버 이 메뉴가 안 보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보이는 거 봐서는 이제 웹 디벨로퍼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기령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